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야기를 노래처럼 노래를 이야기처럼 하는 늑대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학생들을 위해 학습에 대한 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영상 제목이 공부하지마 이거잖아요. 그런데 바로 학습에 대한 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하니 역시 어그로를 끌기 위한 제목이었구나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네, 솔직히 어그로를 끌기 위한 제목이기도 합니다만 단순하게 어그로를 끌고 공부하라는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닙니다.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 잠시만 시간을 내서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할 이야기는 우리가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다시 말해 공부의 제대로 된 진정한 목적은 무엇이며 또한 왜 꼭 공부를 통해 경쟁을 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럼 공부를 하는 이유, 제대로 된 공부의 목적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공부를 왜 할까요? 아니, 보다 정확히 공부를 통해 얻으려 하는 게 무엇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공부를 왜 하는 건지.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에 간다면 4년. 거기에 대학원까지 생각해 본다면 또 몇 년. 아니면 아예 처음으로 돌아가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역시 몇 년. 우린 정말 많은 시간을 공부라는 것을 해왔고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겁니다. 학생 여러분들 입장에서 본다면 공부가 거의 삶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은 있나요? 내가 왜 공부를 하는지. 그냥 다들 해왔고 하고 있으니까. 엄마가 하라고 하니까. 선생님이 하라고 하니까. 다들 학원에 가서 혹은 과외를 통해 공부하고 있으니까. 아니면 좋은 대학교에 가기 위해서, 또 아니면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도대체 우리는 공부를 왜 하는 걸까요? 진지하게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이쯤 되면 조금 당황을 넘어 당혹스러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살아온 삶의 거의 전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공부를 해왔는데 왜 해왔는지 단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당혹을 넘어 경악을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공부 왜 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지 진지하게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고 그저 남들이 그렇게 해왔고 부모님 혹은 선생님이 하라고 하니까 마지못해 해오다 보니 공부가 하기 싫고 짜증나고 힘든 겁니다. 여러분이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여러분만의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다양한 성향의 여러분들처럼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개별적이면서 개성 있는 여러분 개개인의 이유를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이유를 찾고 그 이유를 바탕에 두고 제가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를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세상을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단순하게 성적을 올려 국영수사과 공부를 통해 성적을 올려 좋은 대학교에 가고 졸업해서 좋은 직장을 얻으려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수동적으로 끌려다니면서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공부가 하기 싫고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고 엄마랑 말도 안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의 개별적인 이유를 찾는 것과 더불어 세상을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접근해야 그나마 안 그래도 힘든 공부 조금은 버텨낼 수 있습니다. 세상을 배운다는 건 어떻게 보면 생존의 문제이기도 하니까요. 그럼 국영수사과라는 과목을 통해 어떻게 세상을 배울 수 있는지 조금은 자세하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어. 우리 말과 글을 왜 배워야 할까요? 사실 이유를 설명드릴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우리 말과 글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말과 글을 통해 TV도 보고 라디오도 듣고 인터넷도 하고 책도 보고 여자도 꼬시고 여하튼 간에 여기까지만 말씀드려도 우리가 왜 국어 공부를 해야 하는지 그 이유는 충분합니다. 거기에 더해 여러분들이 배우는 국어는 보통 지문 독해 학습일 겁니다. 그리고 그 지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로 문학과 비문학입니다. 문학이야 말 그대로 국어라는 학문 자체를 배우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 문학을 통해서도 우리는 세상을 약간이나마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비문학을 통해 인간사회 전반의 다양한 분야에 대해 배우고 간접 경험을 하게 됩니다. 분명히 국어 시간이고 국어 지문인데 과학부터 시작해서 사회, 음악, 미술, 체육, 정치, 경제, 기타 등등등 심지어는 수학까지 정말 다양한 분야의 글을 접하게 됩니다. 그거 여러분들 고통스럽게 하려는 거 아닙니다. 말 그대로
다양한 분야의 글을 통해 국어학습을 함과 동시에 세상에 대한 간접 경험을 시켜주려 하는 겁니다. 이 간접 경험을 통해 내가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고 어떤 부분을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어떤 부분을 이미 잘하고 있는지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국어학습의 진정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확실히 말씀드립니다만 우린 국어 성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어라는 도구를 통해 세상을 배우고 간접 경험하는 겁니다. 이어서 영어에 대해 생각해 볼까요? 역시 영어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특별히 이유를 말씀드려야 될까요? 이미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세계는 점점 글로벌화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 한국에서만 경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세계인과 함께 경쟁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애석하지만 아직은 영어가 세계 공용어이니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언어를 하나 더 할 수 있다는 건 그 문화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고 내가 무언가를 더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의미입니다. 이쯤 말씀드리면 전 영어가 필요 없는 일을 할 건데요 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럼 그렇게 하세요. 말리지 않겠습니다. 선택은 온전히 여러분의 몫이니까요.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여러분 스스로도 불편함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세계로 뻗어나가세요. 우리 말과 글이 세계 공용어가 되길 바라며 그때까지는 아쉽지만 거지 같지만 영어 그까짓 거 배우자고요. 저도 잘 못해요. 그래서 많이 후회됩니다. 그러니 같이 배워요. 그리고 일단 수학은 건너뛰고 사회와 과학 과목을 왜 배워야 하는지 이야기 드리면 사회 과목들 다양하죠. 역사, 세계사, 한국지리, 세계지리, 정치, 경제, 법, 도덕, 윤리, 문화 등등등 정말 많습니다. 이 많고 많은 사회 과목들을 가만히 보면 결국 사람과 사람들이 몇천 년간 살아온 이야기들의 결과이며 기록입니다. 이 기록들이 관점에 따라 역사가 되기도 하고 지리가 되기도 하고 정치, 경제 혹은 법, 윤리, 문화 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람이고 살아왔고 살고 있고 앞으로 살아가야 할 이야기라 이거죠.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학은 어떻습니까? 사회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야기라면 과학은 자연 그 자체, 자연과 자연의 관계 혹은 자연과 우리 인간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 아닌가요? 크게 본다면 우리 인간도 자연의 일부이니 그저 자연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네요. 우리가 왜 태어나는지, 우리가 어떻게 숨쉬고 살고 있는지, 물은 왜 아래로 흐르는지, 하늘은 왜 파란지, 우리가 왜 하필 화성이나 목성 등이 아닌 지구에 살고 있는지 이런 궁금증에서 시작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궁금증을 확인해 가면서 우리 인간이 발전을 한 거고요. 역시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마지막입니다. 수학은 정말 이 거지 같은 수학은 왜 배워야 될까요? 100번 양보해서 지금까지는 세상을 배우기 위해 국어, 영어, 사회, 과학 등을 배워야 된 이유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겠죠? 그런데 수학은 정말로 손톱만큼도 이해가 안 가시죠? 아니, 이해하고 싶은 마음도 없지요? 도대체 내 인생에 이참수 따위가 왜 필요하냐 이 말입니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만 하면 됐지. 마트 가서 물건 사고 돈만 잘 받아오면 되지. 아니, 그마저도 계산기가 다 계산해 주잖아요. 도대체 이 거지 같은 수학은 왜 배워야 될까요? 이 수학이 세상을 배우는데 무슨 필요가 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세상을 헤쳐나갈 힘을 기를 수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수많은 선택을 해야 하고 난관에 부딪힐 텐데 그때마다 어떻게 하면 가장 적합한 답을 찾을까? 어떻게 하면 가장 합당하고 논리적이며 이치에 맞는 답을 찾을 수 있을까를 정말 미안하지만 진짜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이 거지 같은 이참수로 연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정말 미안하지만 수학도 배워야 됩니다. 이쯤 되면 결국 기승전 공부 아닙니까?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만 그렇게 생각이 드신다면 이 영상을 다시 한번 돌려보세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다양한 과목 공부를 통해 간접 경험을 하고 세상을 배우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무엇을 하고 살아갈 건지 찾는 의미의 공부를 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모두 열심히 해서 모두가 1등이 돼 모두 서울대 가서 의사, 판사, 검사, 변호사, 삼성맨이 되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모두 1등이 될 수도 없고요. 모두 서울대 갈 수도 없고 모두 의사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세상이 1등으로만 서울대 출신으로만 의사들로만 돌아간답니까? 아닙니다. 세상은 모두에 의해 돌아가는 겁니다.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노숙자도 이 세상의 분명한 일원입니다.
쓸모가 있고 없고는 둘째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노숙자들의 쓸모 유무를 우리가 감히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런 노숙자가 되란 이야기는 아닙니다. 세상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모두가 잘할 수 없습니다. 공부도 그저 하나의 능력일 뿐입니다. 축구를 잘하는 게, 춤을 잘 추는 게, 노래를 잘 부르는 게, 게임을 잘하는 게 하나의 능력인 것처럼 공부를 잘하는 것도 그저 그런 능력들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내가 축구를 잘 못하면 그냥 못하는가 보다 하면서 공부를 잘 못하면 왜 나는 바보야, 멍청이야, 쓸모없는 존재하면서 스스로를 자책하는 겁니까? 그저 난 축구할 능력이 없는 것처럼 공부할 능력도 없을 뿐입니다. 단 공부할 능력이 없을 뿐이지 여러분들의 다른 능력은 차고 넘칩니다. 그 여러분들만의 능력을 정말 뭐 같지만 공부를 통해서, 다시 말해 간접 경험을 통해서 찾으라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국영수사과를 더 이상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 여러분들에게 맹목적으로, 수동적으로, 의미도, 이유도, 목적도 없이 하는 그런 공부, 그 공부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갈 이유를 찾기 위한 공부를 하세요. 세상을 배우기 위한 공부를 하세요. 정말 치열하게 하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약간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유라기보다는 왜 우리가 공부를 도구 삼아 세상을 배워야 하는지에 대해 간략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본능적으로 타고난 욕구로 인해 우리가 사는 사회는 필연적으로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 욕구는 바로 욕심입니다. 욕심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욕심이 있다는 건 여러분이 사람으로서 지극히 정상이라는 증거입니다. 욕심이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을 나쁜 사람으로 단정 지을 순 없습니다. 욕심이 없다? 우리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건 욕심이 너무 과해서 과욕을 부려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먹는 게 문제가 되진 않잖아요. 하지만 문제가 될 때도 있습니다. 바로 많이 먹을 때죠. 그럼 다들 아시겠지만 탈이 나거나 살이 찌거나 둘 다이거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욕심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하지 않은 욕심은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느 정도 삶의 동기와 활력을 주기도 합니다. 과하면 문제인 거죠. 간단하게 한 가지만 생각해 볼까요? 우리 돈 좋아하잖아요. 이 지구상에 사는 사람이 70억 명 정도라고 하는데 모두가 1억씩 공평하게 나눠 가진다면 우린 경쟁을 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지만 벌선 그건 아니다. 그럴 순 없다는 생각이 드시죠? 네, 맞습니다. 위에서 말했듯이 인간의 본성 중엔 욕심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본성에 충실하게 나에게 주어진 1억에 절대 만족하지 않습니다. 만족했다면 인류 역사에 전쟁은 없었을 겁니다. 만족했다면 공산주의가 망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경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스스로가 합법적으로 경쟁을 잘할 수 있게 우리 스스로 배워야 하고 후세를 가르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옛날처럼 칼 들고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린 사회에 나가기 전에 국영수사과라는 과목 공부를 통해 세상을 배우고 경쟁을 배우는 겁니다. 그럼 또 시대가 시대인 만큼 총칼 들고 싸울 수 없다는 건 이해한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국영수사과인 과목 공부를 통해 경쟁을 배우느냐? 이렇게 되물으시겠죠? 충분히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봅시다. 그럼 무엇을 도구 삼아 경쟁을 배워야 될까요? 축구를 통해서, 노래를 통해서, 춤을 통해서, 게임을 통해서, 악기를 통해서 어떤 걸로 할까요? 축구를 통해 경쟁을 배운다면 다리 아픈 사람은 어쩌죠?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은 어쩌라고요? 죽으라는 소리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 부족하지만, 완벽하진 않지만 보편적으로 불특정한 모두가 그래도 나름 공평하게 경쟁을 배울 수 있는 도구가 바로 국영수사과 과목 공부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중요한 점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과목 공부를 통해 다양한 분야를 간접 경험할 수 있고 세상을 배울 수 있는 장점이 있어 그렇기도 합니다. 물론 저 역시 조금 더 나은 대안이 나오길 진정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안이 나오기 전까지는 내가 주도적으로 세상을 배우고 경쟁을 배운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바꿔나가세요. 스스로를 수동적인 틀 속에 가두고 불평만 하지 말고 당장은 어쩔 수 없는 이 상황에 순응하지 말고 적응을 통해 활용해서 바꾸어 나갈 혹은 때려 부술 힘을 키우세요. 다시 묻겠습니다. 이래도
성적을 위해,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 왜 하는지도 모르는, 의미도 없는 엄마가 선생님이 시키는 그런 공부 하겠습니까? 제발 부탁입니다. 그런 공부 이제 그만하세요. 세상을 배우고 경쟁을 배울 수 있는 여러분들의 공부 주도적으로 해나가세요. 여러분 공부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